자, 안녕하세요. 여승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리 전문가의 골든타임 6월 마지막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제가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그리고 증시 흐름 파악해서 제 의견 또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간 3월 증시 폭락 이후 4월달, 5월달 드렸던 의견과 6월 들어서 드리는 의견에 변화가 있었죠. 제가 매주 월요일날 올려드리는 이 시황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과 보지 않는 분과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의견의 변화가 있었어요. 6월달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신 분들이라면 시장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오늘도 6월 마지막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전망, 시장 전망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유익했다, 도움이 되신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었던 요인, 그것이 오늘 월요일 한국 증시에 반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갭 하락 출발로 반영이 되었죠. 갭 하락 출발 이후에 또 시초가를 지키면서 양봉, 비록 금요일에 비해서는 하락이지만 시초가를 지키는 양봉 캔들을 만들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이거죠. 주요국 재확산 조짐. 네. 제가 지난주에는 집안 좀 중대사가 있어서 한 주 건너뛰었었는데, 이 조짐, 재확산 조짐, 이 부분이 미국의 일부 주의 경제체계 중단 및 철회, 그러니까 봉쇄 완화 조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위험 자산을 회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위험 자산을 회피하자, 위험을 좀 피하자,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연결이 되어지는지 관심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몇 주 전서부터 제가 짚어드렸죠.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가려져 있다. 4주, 5주 연속 땡땡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가려져 있다. 이게 부각이 되면 조정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과매수가 풀리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정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다. 이 의견이 바뀐 거예요. 6월달 들어와서. 3월달에는 무슨 의견이었어요?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 모르지만 최고로 비관적일 때를 보내고 있다. 4월달, 5월달은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 계속 매수의 관점이었잖아요. 매수의 관점, 분할 매수의 관점,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여왔죠. 6월달에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다. 근데 신용잔고 증가하고 미수금 증가하고 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 이 의견이 바뀐 거였잖아요. 그쵸? 이거 계속 짚어드리는 내용이었고, 이번 주에 미국의 6월 고용지표 그리고 주요국 제조업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위험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다시 완화되어지면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로 살짝 틀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또 여기에 더불어서 파월 연준 의장과 문호신 재무장관의 의회 증언, FOMC 의사록 공개도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하고 문호신 재무장관의 하원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앞에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6월 고용지표, 이게 지난 5월 플러스로 전환이 했었죠.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와 이 예상 밖으로 하락했던 실업률, 요 부분에 좀 관심을 주셔야 돼요. 고용지표. 그리고 7월 1일, 요 고용지표는 7월 3일 날 발표가 되고요. 요건 3일이에요. 3일. 현지 시각으로 제조업 지표, 제조업 지수, 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3일, 7월 1일. 7월 1일 미국의 6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돼요. 예, 지수가 이제 5월 43.1로 반등한 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에 좀 의견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예상치를 조금 더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중국의 공업 활동지수는 좀 양호한 개선된 발표를 했었는데 6월 30일 이제 중국의 6월 국가통계부에서 제조업 지표가 또 나옵니다. 6월 30일 이건 또 한국 증시 장중에 나오죠. 바로 이제 내일이 되겠는데요. 5월 달에 50.6이었어요. 기준이 50으로 보고 있는 거죠. 7월 1일에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50.7이었어요. 근데 중국 제조업 지수는 시장 예상치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소폭 하락. 미국 제조업 지수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좀 엇갈려 있죠. 엇갈려 있다. 지금 증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발표 결과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개선된 발표를 준다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시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주목을 좀 하고 계셔야죠. 네. 그리고 파월 문호신 재무장관 의회 증언이 하원 이제 금융위원회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3차 부양정책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 중인 정책 및 이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FOMC 의사록 공개, 의사록 내용에서 경제 평가라든지 자산 매입, 정책 수단, 그리고 수익률 곡선, 통제 등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을 좀 가늠할 수 있겠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나 이제 문호신 재무장관의 발언,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위험자산, 안전자산, 요 심리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 시작, 월요일이 좋지 못했지만 주 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반등의 가능성도 일정 부분 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6월 15일이죠. 월요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전망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매수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지금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있죠. 올려드린 영상 6월 15일 날 제가 증시 자금 추이 말씀드리면서 신용잔고 코스닥 6조 넘어가고 있고 미수금 2,800억 넘어가고 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그때보다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더 늘었어요.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6월 17일
4,510억, 거의 4,520억 가까이 미수금이 들어갔습니다. 미수를 쓰신 거예요. 3일 결제죠? 반대매매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올랐어요? 내렸어요? 6월 17일에 비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6월 25일 기준으로 4,260억. 예. 17일날 4,520억 가까이 미수가 들어갔다가 3,160억, 2,900억, 2,600억, 2,400억, 2,600억, 2,000억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6월 25일날 4,260억까지 올라갔는데 6월 25일이면 지수가 조정받은 날이죠. 조정받으니까는 또 한번 레버리지를 써보겠다라고 해서 쓰셨는데 오늘 그 25일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수가. 종목 주가도 내려와 있는 종목들 많고요. 어떻게 불안하죠? 반대매매 당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수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종가가 나오는 주에요. 6월 마지막 주니까 종가상으로 2100 위에서 마감을 할 건지 아니면 2100 이하에서 마감을 할 건지는 이제 이틀 후면 이제 내일이면은 나오죠. 내일이면은 뭐 바램으로서는 2100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게 좋겠지만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종가상으로는 윗꼬리, 다만 이 윗꼬리를 달 수 있는 가격 지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6월 셋째 주예요. 과매수 구간, 그 전에 과매수 구간 들어가 있을 당시에 과매수가 풀리면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 나왔죠?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갇혀 있잖아요. 그쵸? 갇혀 있어요. 그럼 6월 17일 날, 6월 17일, 미수를 많이 써놓고, 장중 흔들리니까는 반대매매 당하신 분도 계실 거고, 다시 6월 25일 날 내려오니까는 또 미수를 확 집어 넣으셨는데, 내려와 버렸어요. 심장이 좀 쫄깃쫄깃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 파악을 하면서 종목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증시 파악을 해가면서 종목 대응을 할 수 있다. 친환경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좋은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 적극적으로 매수한 분들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심리 상태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심리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위에서 지지고 복건 말건 여유가 아직은 있다 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25일 날 미수와 신용을 많이, 특히 미수를 많이 집어넣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간당간당한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문제죠. 미수를 많이 써놓은 상태에서 반등을 줘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단기를 보고 들어간 미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차익 매도 물량 나오겠죠? 들어간 종목들. 상승이 또 제한시키는, 상승을 또 반등을 또 제한시키는 부정적인 수급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시장 흐름을 파악하면서 종목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3주 전에 매수 공략 50% 수익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35,000원 가격 부근 위로 좀 열어두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격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매수하셔가지고 50% 이상 수익 나고 있으면 지지고 복권 간에 한결 여유가 있다.
근데 27,000원 위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렵다. 왜? 흔들어대니까. 하지만 35,000원 이후 가격 구간까지 한번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3주 전에 드린 거예요. 3주 전에. 6월 첫 주. 4주 전이 되는군요. 그럼 지금 시장 6월달, 6월 15일날 의견이 바뀌었잖아요. 6월달 들어와서. 그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34,7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대응이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일부 차익을 챙겨놓고 볼 수도 있고, 또 내려오면 비중을 다시 어디서 채울까? 네. 물론 에코프로는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만 2차전지 관련된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영향을 받는 같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장 파악을 해가면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고, 무료 카톡방에서 한참 전이긴 한데 에코프로 몇 주 전에 이제 매수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었는데,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굳이 매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뭐 별다른 매수하세요. 사실 뭐 카톡방에서 매수하세요 마세요. 그런 가격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27,50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27,500원을 하향 이탈시킬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내려온다면 저는 25,000원 가격을 더 중요하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500원 가격 부분서부터, 그러니까 27,000원 가격 부분서부터 25,000원 가격 부분까지 만약 가격 조정을 받아서 내려온다 치면 어떤 관점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위에서는 매수하시라는 소리 안 해요. 위에서는 제가 매수하시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여기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드실 것이. 단기적으로 매도,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성향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신에 27,500원 가격 부분 밑으로 이하로 25,000원 가격까지 만약에 가격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제가 35,000원 가격 위에서는 매수 말씀 안 드린다고 하죠. 또 그 전에 매수 비중 10% 정도 잡아두고 있으면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000원 위로는 제가 매수 말씀 안 드려요. 매수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받아 내려오면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증시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무당이 아닌 이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할 수는 있다 라는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6월 15일 음봉, 급하게 떨어졌던 음봉 위로 다시 올려 세웠던 6월 16일에 시가를 이탈시키는 것은 단기적 흐름에서 좋지 못하다. 신용과 미수 쪽에서 반대 매매가 당일 수급을 좀 교란시킬 수 있다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음봉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는 일단락이 되었고 횡보의 흐름으로 바뀌었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6월달 마지막 주, 지금 종가를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 주간 흐름상으로는 첫 주의 시가를 이탈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여전히 유효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증시 상황 대응하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로 적정 비중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대응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